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설명문은 초등학교 때 먼저 하면 정보 전달의 글 이렇게 배워요. 정보를 전달해 준대. 그러면 논설문은 뭘로 배워? 주장하는 글 이렇게 배우죠, 초등학교 때. 그럼 설명문은 뭐 있어? 제품 설명서. 정보만 설명한대. 이거는 뭐라고? 내가 주장을 하면 상대방 주장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들죠. 그게 안 들을 수도 있잖아. 주장이 엉뚱하면. 그게 설득을 하는 거야, 설득. 그러면 주장은 뭐라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논리적이란 건 뭐야? 이치에 맞게 해야 돼, 이치. 원인과 결과에 맞게. 근데 주장은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객관적. 주장하는데 네 주장. 주관적. 네 생각이니까 주관이잖아. 그래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논설문은 주관적이에요 이렇게 배워. 이제 이거를 해설을 하는 거지. 설명문은 네. 해설을 어떻게 해? 객관적. 분명하게 하지. 네. 명확하게 하지. 확실하게 하지. 이걸 사실을 해야지. 네. 그래서 요거는 해설이니까 이건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배워, 초등학교 때는. 근데 생각해봐. 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실을 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뭘로 대죠? 근거로 대지지. 네. 설명을 할 때 이게 근거입니다. 근거가 뭐야? 뿌리가 되는 증거지, 증거. 뿌리 근자. 뿌리의 증거를 대주는데, 아니 이 증거를 엉뚱한 거 가져오고 해설을 할 때 지 맘대로 살살 해. 필요한 것만 해설하고 지 맘대로 원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해설해.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아닌 사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근거가 주관적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잘 읽는 거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정보 전달이니까 설명문은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주관적인 거. 왜? 담배 해설을 할 때 나쁜 거 있다고 다 가르쳐줘? 아니요. 아니니까 해설을 딱 해주면 설명을 해서 제품 설명하는데 이건 나쁩니다 이렇게 설명해? 좋은 것만 설명하니까 주관적으로 네가 잘 살펴봐야지. 이거는 뭐라고? 회사, 설명하는 사람, 회사의 장점만 설명하나 하고 소비자는 잘 봐야지. 회사의 주관성만 자꾸 근거를 해주나 하고 소비자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설명문을 볼 때도 이거는 나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얘는 이렇게만 설명하지? 하고 생각해봐야 돼.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주관적인 것 같지만 설득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돼야지. 그래야 남들도 그런데 하고 객관적인 근거. 그러면 이 객관적 근거를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설득될까? 논리적인가 아닌가? 이런 거 판단하지 내가. 그러니까 객관성이 더 중요하지. 주장이지만 이거는 뭐라고? 설명문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 판단을 잘 해줘야지. 이 주관성을 요놈들이 어떻게 활용했나? 수준이 올라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 설명문은 객관적이지 초등학교 때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관적으로 얼마나 요거를 근거를 조작했나, 주관적으로 필요한 것만 써놨나를 판단해줘야 되는 거니까 주관성이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지. 객관적인 근거를 얼마나 잘 됐느냐가 점수를 잘 맞느냐, 논설문을 잘 썼느냐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주관성과 객관성으로, 설명문은 객관성, 논설문은 주관성으로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주관적.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지.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설명문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걸 전달해 주는 거래. 풀어서. 해설은 자세하게 해줘야지, 당연히. 사실을 해설을 해줘야지. 네. 그런데 설명문은 객관적인 글로, 객관적으로 해설을 해야지. 근데 해설자가 주관적으로 저 사람 참 착해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럼 안 믿잖아.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순서에 따라서. 근데 뭘 해야 된다고? 근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어, 확지? 명확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정확한 사실을. 특성이 이렇게 글자에 설명이란 명자에 정확 외우면 돼. 그러면 객관적.
근데 이게 해설을 어렵게 해? 쉽게 해야 돼?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 아니요. 해설 어렵게 하면 인강 들어? 그래서 평이하게 쉽게 해줘야 된다고. 쉽게 해설해주고 평이하게. 평이가 뭐라고? 쉽게 해설해주고. 이걸 뭐라고? 해설을 해서 객관적인 해설을 해서 근거를 내면 뭐라고? 소비자가 유용하지. 유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뭐라고? 평이성, 유용성, 그죠? 정확성, 명확성, 분명성, 해설성 이렇게 쓰면 돼. 그럼 특징까지 다 된 거지. 이해됐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쓰면서 이해를 해야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평이가 뭐예요? 평평하게, 쉽게. 평이성이 뭐라고? 쉽게. 평이성 반대는 난해한. 평이한 난이도. 고난도. 좀 난이도가 낮다는. 쉽게 설명하라고. 난이도가 쉽게. 됐어요? 고난이도. 난해한. 고난이도. 난해한. 어려움. 됐어요? 평이성?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논설문은, 이 뒤에 특징 가볼까? 논설문. 뭐를 쓴다고 했어? 설득해야지. 설득하거나 이해를 상대방이 해줘야지. 설득하면 상대방이 행동이 변화해. 뭐라고요? 행동이 변화해. 나 이렇게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행동 변화. 그럼 공부해야 돼, 너는. 그러면 공부를 해야 설득이고, 설득을 엄마가 못했어.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설득을 안 당하고 맨날 이렇게 버티면 엄마는 잔소리꾼. 응? 아니면 뭐라고? 설득쟁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주장을 근거가 제시돼야지. 이것도 간결하게 써야 되지. 명료하게. 명료가 뭐라고? 명확, 정확. 이것도 뭐라고? 명료. 명확한 요점으로. 이것저것 막 설명하면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명료하게. 됐어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준다고. 맞아? 그런데 이 설명문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어로 넣어놓으면 이거를 설명하는 처음이라고요. 처음 뭐라고? 처음. 이거는 중간. 이거는 뭐라고? 끝. 아니 이거는 끝도 한글이고 처음도 한글이면 이거는 가운데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이라고 그래. 웃겨 죽겠어. 그치? 잘못했지 이거. 중간 한자잖아. 논설문은 뭐라고? 서론. 서는 실마리 썼자요. 서론. 이거는 본론. 로버트 본체. 여기는 뭐라고? 결론. 맺을결. 그 말이 똑같아. 근데 말 똑같은데 그럼 여기는 뭐 써요? 제일 처음에는 이 내용을 호기심 유발하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호기심 유발하게 간접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연구하는지 이걸 왜 연구를 하는지 이유 연구의 이유도 쓰고 이해됐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 처음 쓸 때 처음엔 다 똑같아 두 개 다. 호기심 유발 쓰고 왜 이런 걸 연구하는 쓰고 이런 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뭐가 지금 문제다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걸 간단하게 써줘야지. 그래서 이건 눈. 이 두 가지로 나눈 건 귀, 양귀. 이거는 눈. 네. 눈으로 호기심. 양쪽 귀로. 왜 그렇지? 약 들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 이렇게 쟁점이 뭔지. 입. 이거는 뭐라고? 눈. 이거는 코. 이거는 귀. 이거는 뭐라고? 입. 이해됐어요? 네. 그럼 중간에는 A 의견, 찬성, 왼팔. 반대는 뭐라고? 반대, B 의견. 그러면 A, B를 합쳐갖고 그래서 내 의견. 이거는 왼팔, 이거는 오른팔, 이거는 몸통. 이해됐어요? 근데 A, B가 뭐예요?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이거 두 개를 합친 내 의견. 이거는 정. 이거는 반대 의견, 반. 이거는 뭐라고? 합친 내 의견, 몸통, 정반합. 네, 합치다는 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아니면
골라도 돼. 골라도 되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둘 다 먹어도. 짬짜면 먹어도 되고. 저는 짬뽕 먹을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전 짜장 먹을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단 여기 짬뽕 먹을래요. 그러는 짬뽕의 장점 다 얘기해야지. 여기 짜장 먹을래요. 하는 짜장의 단점 다 얘기해야지. 그럼 짬뽕의 장점 얘기해? 단점도 얘기해야지. 짜장의 단점도 얘기해야지. 두 개를 비교해봐야지. 비교했더니 그냥 둘 다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짬짜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반합. 정반합을 변증법이라고 그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전체 짜장의 이런 장점과 짬뽕의 이런 장점을 합쳐서 세트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되세요? 결론! 그러니까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트 메뉴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보완, 군만두 하나 더 주세요. 대안.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대안. 이거는 뭐라고? 결론 요약. 전체 결론 요약을 하고 뭘 써줘야 돼? 여기는 보완. 보완책을 뭐라 그래? 대안. 그래도 양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대안. 대신하는 안건. 보완책은 군만두입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 다. 이걸 결론에 쓰는 거라고. 아, 결론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결론 요약.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안. 네. 그다음 결론 재강조. 이렇게 쓴다고. 됐어요? 어? 이거는 뭐라고 했어? 눈. 이거는 뭐라고? 귀. 이거는 입. 이거는 왼팔. 이거는 오른팔. 이거는 내 몸통. 몸통의 주장. 배꼽. 배꼽의 내 중심 문장. 내 생명의 기원. 글의 기원. 이거는 뭐라고? 왼팔. 요약은. 왼다리. 이건 뭐라고? 오른다리. 그럼 사람 모습이 딱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설명문은 뭐 3단 구성, 머릿말, 본문, 머릿말. 머릿말이 뭐야? 서론. 대상이나 동기. 이거 왜 쓰냐? 이 동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왜를 동기라고 그래. 제가 눈으로 뭘 보고 있는데요, 호기심으로. 요거 보는데, 아, 이런 동기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됐죠, 동기? 그 다음에 본문에는 설명할 대상은 왼쪽에서 5가지 설명, 오른쪽에서 3가지 설명. 근데, 나는 찬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맺은 말로 마무리하고, 마무리 정리하고, 보완하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어쨌든 정보 전달이 많으니까 뭐가 많다고요? 저기 실용? 사전도 사용하고 과학 교과서도 쓰고 사전 교과서, 실용 과학 실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실용글이에요. 실용글. 설명, 제품 설명서, 실용적. 이해됐어요? 과학 설명. 설명 정확하게 해야지. 과학인데 주장해? 주장할 수도 있지. 지구는 안 돌아요. 이렇게. 지구는 평평해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방법, 이걸 이 과정상에서 어떻게 써요? 하는 게 쭈루룩 있어요. 이게. 네. 불러봐봐. 설명 방법은. 정의 있고 또 뭐 있어? 지정. 또 예시. 잠깐만. 지정, 예시. 비유. 또 대조. 비유, 대조. 비교. 구분. 또 분류. 분석. 또 이렇게 설명 방법이야. 이거 설명 방법이고, 이건 뭐라고? 설명 방법. 맞지? 그럼 진술 방법이라고 뒤에 있어. 이건 설명 방법이라 쭉 나오고, 진술 방법은 뭐가 있어? 설명. 봐봐. 이게 설명 방법은 이거네. 이만큼 갈래가 있네. 또 논증. 또 묘사. 또 서사. 이거는 무슨 방법이야?
진술. 진술 방법이에요. 진술. 아, 그럼 진술은 뭐냐? 말해라. 말하는 방법. 이건 좀 큰 거네. 이해됐어요? 큰 방법 안에 뭐가요? 설명 방법이 또 있네. 근데 둘 다 설명문에 나오네. 그럼 논설문에 갈래 방법은 또 뭐 있어, 여기? 논설문의 전개 방식은. 연역법. 귀, 귀납. 결, 편. 연하고 또 뭐 있어? 편. 귀납법, 여적법 또 뭐 있어? 요거 있지. 변증법.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애들이 정말 헷갈려 해서 지금 여기서 다 모아서 설명하는 거야. 자, 봐봐. 응? 자, 보통 진술 방법, 설명 방법, 전개 방법 하면 거의 그냥 같이 써. 정말 다 상관없이.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 진술 방법은 이 네 가지고, 이 설명 방법, 진술 방법 중에 설명 방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고, 이 비유법은 어디에 많이 쓰여? 시에 많이 쓰여. 수사법은 또 세 가지가 있어. 뭐라고? 수사법, 표현법은 세 가지가 있어.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요 수사법 녹화한 거 보라 그랬지? 어? 비유법 여러 가지, 변화법 여러 가지, 강조법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 이 비유법은 의자나 유자가 들어가면 그지? 다 비유법이었지. 근데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법이나 강조법 하나는 통째로 외워야 돼. 그러면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 어? 특목고 문제, 입학 문제 옛날에 나오고 그랬는데 엄청 어렵게. 이거 맞출 수 있는 애는 국어 초고수. 어쨌든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은 여기에 나와. 수사법은 이건 주로 어디서 나와? 시. 이 서사는 사건 서술이지. 서사하고 선생님 뭐라고 써? 인과하고 과정은 뭐라고 했어? 원인과 결과. 원인 다음에 결과 나오고 과정은 뭐 라면 끓이는 과정. 시간이 흘러나가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 동태적. 움직이는 모양. 나머지 표현법은 전부 다 시간 흐름이 없으니까 정태적. 이해됐어요? 서사 인과 과정인데 이 서사는 영웅서사시에서 시작을 해서 줄거리가 많이 나오는 소설이라고 그랬죠. 소설에 많이 쓰여요. 이 소설에 많이 쓰이는 게 거의 서사예요. 그래서 서사 장르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묘사는 시나 이런 데서 묘사 많이 쓰이고 시. 소설에서도 장면 묘사, 심리 묘사 조금 쓰이기도 하지. 근데 묘사는 시에서 많이 써요. 그림 그리듯이. 왜? 묘사된 게 이미지니까. 소설에서의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시에서는 장면 묘사, 이미지. 이해되세요? 논증은 논리적인 증명하지. 논리적인 증명하려면 이렇게 귀납법. 수납장 알아? 수납장? 수납장에 결국 다 모아. 하나하나의 경험이 귀결해서, 귀속해서. 알았어요? 귀속 아이템 게임에 나오지? 그런 것처럼 전부 다 결론으로 귀속돼. 하나하나의 경험이 수납장으로. 그러면 개개의 경험이 모여서 결론이 되는 게 귀납법. 결론을 연결해서 큰 결론, 대결론이 있고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뭐라고? 사람은 죽는다. 이제 동화샘은 사람이지. 사람은 뭐라고? 죽는다. 동화샘은 사람이다. 이거 사람 똑같지? 그러니까 동화샘은 어떻게 돼? 동화샘은 죽어. 늙으면. 이게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이건 소전제. 동화샘 사람이다. 이거 전제. 전제가 뭐야? 주제 앞에 있는 거. 대전제. 이건 소전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대소를 연결해서 결론을 맺어. 이게 연역법. 뭐 했어? 연결했어.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결론이 있어야 돼. 대전제. 그지?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로 연결할 뭐가 있어야 돼? 소전제가 있어야 돼. 그걸 연결해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 그게 뭐라고? 연역법. 이거는 뭐라고? 땡땡땡 밥 준다. 땡땡땡 밥 준다. 땡땡땡 밥 준다. 그랬지?
그래서 99일을 했어. 다 같아, 땡땡땡을. 그럼 땡땡땡 치면 닭이 와, 하나. 네? 네. 그대로 가요. 오지? 그럼 왜 와? 귀납적 결론이야, 닭이. 땡땡땡 치면 모이 주는구나, 밥 주는구나. 그러면 당모가지를 딱 비틀어, 잡아. 그게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래. 성급하게 일반화 시켰대. 어떤 걸 일반화시켜? 99번을 했는데 100번째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닭이 죽었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맺었다고. 결론 된 게 일반화야. 땡땡땡 하면 밥 주는구나. 근데 할 수 없이 닭은 닭이 그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오 땡땡땡 치면 땡땡땡 치면 밥 주는 거 하는 게 결론을 내린 거야. 귀납법을 닭이 쓴 거야.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닭을 쉽게 잡는 거야. 땡땡땡 하면 모이지. 그럼 닭 잡아먹을 때. 이해됐어? 자, 귀납법은 뭐가 모인다고? 개개의 경험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경험이 모여서 뭐 돼? 결론. 그럼 일반화된 결론이라 그래. 이 대전제는 사람은 죽는다. 일반화된 결론이지. 일반화된 결론에서 소존제를 끌어올리고 적용해서 연결해서 새로운 결론 되는 게 연역법. 됐어요? 논문을 쓰면 가설을 만들어, 가설. 가설이 뭐야? 가짜로 설정한, 임시로 설정한 결론. 결론을 낸 다음에 이렇게 실험을 하나, 둘, 셋을 해. 그럼 이건 뭐야? 이런 실험, 연역법. 그러면 요 실험의 결론을 모아. 그치? 그럼 여기 무슨 법이야? 귀납법. 여기는 무슨 법이야? 연역법.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론에서 나왔잖아. 네. 이건 결론으로 들어갔잖아. 귀납법은 뭘로 가? 결론으로 가. 연역법은 뭘로 가? 연결. 결론에서 나와. 이해됐어요? 결론으로 가면 뭐라고? 귀납법. 결론에서 연결하면 뭐라고? 연역법. 연결해서 번역하는 거니까. 됐어요? 변증법은 뭐야? 찬성, 반대 있으면 합쳐. 정반합. 됐어요? 자,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랬더니 애들이 뭐겠어요? 짬짜만 먹을래요? 그랬더니 야! 짜장 짬짜면 우리 탕수육 먹자. 이거는 면이잖아. 탕수육. 그럼 짜장 짬뽕 탕수육 한꺼번에 세트로 시켜요. 이렇게. 정반합인데 합이 다시 정되고 정반합 되는 거. 요 세트만 좀 시켰더니 돈 없어. 그럼 세트면 하나만 시켜요. 라면도 끓여요. 합 세트면요. 라면. 이해되세요? 정반합 정반하니까 정반이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반. 이거 합친 게 뭐라고요? 합. 이 합이 다시 뭐가 된다고요? 요거 그러면 반대 이론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럼 또 합쳐서 합. 정반합. 이 합이 또 뭐가 돼요? 또 반, 또 합. 이렇게 정반합을 계속 하는 걸 변증법. 나중에 뭐 해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거 배울 때 나와요. 이해됐어요? 응?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한 문장들을 만들어야죠. 이런 한 문장들을 뭐라 그러면 명제. 수학에서 배웠죠,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거. 명제. 이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죠. 적용하는 건 추론. 뭐라고요? 추론을 통해서 자, 명제를 정해서 어떤 명제, 가설, 맞다. 이걸 대전제로 해서 실험을 몇 개 해보죠. 그걸 다 결론을 모았더니 맞아 이게. 그럼 뭐 했다고 해요? 증명했다 그래. 명제를 추리를 해갖고 그러면 이게 형식논리 뭐 이런 건 나중에 배우지만 명제를 추리를 해서 증명하는 거라고. 여기는 알겠어요? 쭈루룩. 자, 연역법 보세요. 연역법. 모든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일반 원리, 소전제, 추론한 거죠. 추론. 이걸 뭐 한 거라고요? 추론한 거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 연결해갖고 생각해야죠. 이런 명제, 이거 이번에 수능에 나와서 애들이 털렸어. 명제요? 명제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핵 털렸어, 머릿속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전체 표현법 이런 거 보면 설명이죠, 설명. 진술은 뭐야? 크게 보면 설명, 논증, 묘사, 서사. 논증 뭐 있어요? 이렇게? 전개 방법이라고 이게. 논증 전개 방법. 귀납법, 연역법, 또 뭐 있어요? 변증법.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 증명. 이거 있잖아, 증명.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명제 있어야 돼. 추론해야 돼. 그래서 증명해. 그래, 이거는 논설문과 관련된, 이 설명은 설명문과 관련된. 근데 설명문의 종류, 설명은 이렇게. 의미를 확장하는 거. A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A는 뭐라고? 수학은 수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의미를 확정했죠? 정의. 지정석 알아요, 지정석? 이것은 네 자리다. 이것은 컵이다. 지정.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알죠? 대조는 차이점. 뭐라고요? 차이점. 대조. 성격 대조죠? 성격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 비교하면 안 되죠? 비슷한 성적은 비교. 비슷한 성적이 아니라 성적이 엄청 차이 나는데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차이가 많이 나면 대조.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됐어요? A와 B를 구분한다. 근데 분류는 뭐야? 종류별로 묶는 거야. 뭐라고? 종류별로 기준. 그러니까 필통에 있는 것 중에서 볼펜 종류 줘봐. 그게 분류예요. 샤프 종류 줘봐. 연필 종류 줘봐. 그러면 BH도 있고 B도 있고 막 있죠? 이해되세요? 분류? 기준이 있어서요. 분석은 한 덩어리 시계가 있으면 초침, 분침, 여기에는 숫자들로 이루어졌다. 한 덩어리를 나누어서 해석하는 거. 나누어서 뭐 해요? 해석. 이거를 전부 무슨 방법이라고요? 설명 방법. 자, 이거는 설명 방법. 여기에 문학에서 배웠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수사법. 진술 방법은 설명, 논증, 묘사, 서사.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논증 방법은 뭐라고? 귀납법, 연역법, 변증법 이런 거. 명제, 추론, 증명. 이걸 구분을 못해. 진술 방법과 설명 방법과 비유법을 구분하는 애가 없다고.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고수. 왜? 구분을 안 해줘, 잘. 그래서 애들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헷갈려. 이해됐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자, 논설문하고 특징했죠? 구조, 서론, 본론, 결론 했죠? 네. 됐나요? 뭐 써야 되는지 호기심 유발, 의도, 그 다음에 쓰는 거, 요약, 결론, 대안, 새로운 가저 대안 다 했죠? 됐나요? 이게 논증과 설득이 있죠, 이거는? 이거는 말고 실험과 과학이 있고, 이건 뭐라고? 논리적 증명, 여기 있죠, 논증. 맞아요? 어디 이거는 실용적 목적으로 쓰고, 과학 교과서에 쓰고. 이거는 논리적 증명할 때 쓰고, 아니면 설득할 때 쓰고. 논증과 설득. 됐나요? 자, 논증적인 거는 논리적 증명이지, 이성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 논문. 설득은 뭐라고?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설득하는 거는 신문 사설 같은데, 논설, 사설. 신문사의 논설, 신문사설. 사설이 뭐라고? 신문사의 논설. 설득. 됐어요? 요건 과학. 이것도 과학. 이거는 논문. 얘는 간단한 정보 정발 설명문. 확실한 거. 이거는 내가 이런 연구했습니다. 논증. 이해되세요? 가설을 세워서 이거는 이 약품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치료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 환자한테 해봤어. 해보다가 결론을 모았더니 치료됩니다.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이 약은 이렇게 치료됩니다. 논증. 됐어요? 자, 이렇게 논설문을 하니까, 이거 보세요. 연역법 뭐라 그랬어요? 대전제, 소전제, 추론.
됐죠? 귀납법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에서 모아서 원리를 만들죠. 다 죽죠. 그러므로 죽는다 이렇게. 변증법 했죠? 정, 반, 하. 논설문 명제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제를 추론해서, 그죠? 증명해야 되죠? 이 증명하는 방법 봐봐. 논증, 예증, 비유, 인용. 뭐라고? 논증, 예증, 비유, 인용. 논리적 증명, 논증. 예를 들어 증명, 예증. 또 뭐 있어? 비유. 비유. 여기도 또 비유 있네. 비유. 또. 인용. 인용. 끌어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권위자한테 인용. 됐어요? 응? 추론을 하지. 여기 추론 있다고 그랬지? 명제 추론 증명. 됐어요? 그래서 논설문 주장하는 거를 견해를 합리적으로 밝혀서 타당한지 보고, 논리가 정연한지 보고, 요거가 확실한지 보고. 그리고 이걸 다 한 거잖아, 논설문을. 설명문도 봐봐. 머릿말, 본문, 맺은말 다 했지? 갈래, 실용적, 사고, 정의했지? A는 B이다, 뭐는 뭐이다. 병원체란 뭐뭐이다. 지정은 누구야? 얘야? 무엇이야? 이거는 이거다. 답변. 여기야. 그거 지정해주고. 예시, 비유, 견주어, 비슷하고 유사, 수사법, 비유법, 수사법. 대조는 뭐라고? 상반대, 다른, 차이점. 비교는 뭐라고? 비슷한, 공통점. 구분은 갈래를 나누는 거 그냥 기준에 따라 갈래 나누는 거 구분. 이건 뭐 분류는 뭐라고? 묶어서 해야 되니까 종류에 따라서 묶어서 어떤 종류. 이거는 묶어가. 분석은 희곡은 이 구성 요소가 뭐뭐다. 뭐라고 다시? 분석은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뭐다. 이렇게 잘라가는 거예요. 뭐뭐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듯 이거는 이렇게 안에 구성 요소가. 요거는 볼펜 종류는 이거 다 이렇게 묶어줘야 돼. 기준이 있어서. 구분은 갈래를 나눠서 뭐는 뭐뭐로 나눈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돼. 에? 좀 비슷비슷해. 요 세 개가. 다음에 다시 더 정확하게. 그렇지만 전체 관계에서 아이들이 너무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나중에 능력이 심화가 안 되는 게 요렇게 수사법, 비유법은 뭐라고 그랬어? 시에서 나왔지?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그지? 이거는 진술 방법은 4가지야. 진술 방법 몇 가지? 4가지. 4가지. 뭐라고? 설명, 논증, 묘사, 서사. 이게 제일 큰 거야. 맞아요? 거기 안에 설명문이니까 설명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 한 9가지. 논증 방법. 뭐라고? 변증법, 귀납법, 연역법, 뭐 명제, 추론, 증명 있지만, 그지? 한 4가지. 그지? 3가지, 4가지. 이제 묘사, 서사 있는데 이거 서사는 뭐라고? 시. 아니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소설에 많이 나온다고. 묘사는 뭐라고? 외양 묘사는 국어에 소설에 많이 나와. 외부 모사. 외부 모사.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심리 묘사 이런 말은 문학 용어는 아니야. 근데 묘사는 이미지니까 시에서 많이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진술 방법은 쓰는 방법. 설명 방법은 어떤 거를 정확하게 해설하는 방법. 논증 방법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거.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서사는 사건 서술이니까 시간이 흘러. 동태적. 이게 움직일 동이야. 수동태, 능동태처럼 모양이. 나머지 동태 말고는 다 정태야, 정태. 정지된 모습. 정지잖아. 대조 정지잖아, 그치? 다 정지되는, 정태적이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면, 비유법, 그치? 뭐라고? 비유법. 자, 설명 방법, 논증 방법, 묘사, 서사가 있는데, 설명 방법 자세히, 논증 방법, 설명 방법은 설명문에서, 논증 방법은 논설문에서, 묘사, 서사는 소설에서, 묘사는 시에서, 그지? 그런데 요 설명 방법에 이 비유법도 있지만 여기도 비유법 있지. 여기도 비유법 있지. 증명. 논증하는 명제 추론 증명에.
예증법은 예시랑 비슷하지. 근데 얘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인용 있고, 그죠? 에? 그러니까 비유법이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니까 엄청나게, 이거 세 개 부부라는 문제는 내지를 못해. 선생님들한테 내도. 어? 틀려. 내가 내가 교수면. 이 비유법, 이 비유의 세 가지의 차이점, 공통점, 활용에 대해서 논증 써봐라, 이렇게. 없어, 우리나라에 문제. 근데 구분은 이제, 이게 진술 방법이라는 게 있고, 설명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래? 변증법, 기능법, 영역법을 전개 방법이래, 또. 그러니까 전개 방법이라고 쓰던, 설명 방법으로 쓰던, 진술 방법을 쓰던, 글 쓰는 방법이구나. 수사법을 쓰던. 이해됐어요? 요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설명문과 논설문이 어떻게 구조가 비슷하잖아. 에? 그래서 이렇게 다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됐죠? 네, 도화쌤입니다.